바깥 세상은 시간이 멈춘 듯 멈춰 있었고 눈은 현실의 소음을 잠재우려는 듯 꾸준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조용한 윙윙거리는 소리는 가끔씩 거실에서 들려오는 설거지 소리나 마크의 낮은 목소리로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그는 몇 주 동안 출장을 다녀온 후 그날 일찍 집에 돌아왔고 그의 존재는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에 거의 손을 대지 않은 그는 음료수를 따라 마시고는 늘 앉던 소파 구석으로 물러났고 그의 시선은 이미 텔레비전 화면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접시를 닦고 카운터를 닦으며 바쁘게 움직였지만 제 머릿속은 당면한 일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공허함은 수년 동안 일종의 동반자가 되어 우리 둘 중 누구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조용한 무게가 되어 버렸습니다. 생각에 잠겨 서 있는데 날카로운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행주를 내려놓고 방을 가로질러 문을 열자 에단이 현관에 서서 추위로 인해 볼이 빨개진 채 와인 한 병을 제물처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따뜻하고 소년 같았지만 좀 더 신중함이 묻어났습니다. 놀랍군요. 그가 서늘한 공기 속에서 숨소리를 내며 말했다. 너희 둘이 친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예상치 못한 그의 등장에 당황한 채 잠시 그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녁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에단, 제가 마침내 그를 들여보내려고 옆으로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코트에 쌓인 눈송이를 털어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냥 잠깐 들렀어요. 아빠 때문에 아직 미쳐버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려고요. 그의 어조는 가볍고 장난기 어린 것이었지만 그의 말 속에는 가슴을 살짝 조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실에 들어서자 마크는 잠시 이마를 찡그리더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깜짝 선물이네요. 그가 잔을 내려놓고 일어나 동생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형제는 짧은 포옹을 주고받았지만 마크의 눈에는 놀라움과 약간의 불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셋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는 조용한 밤에 에단이 예고 없이 나타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에단에게 와인 한 병을 건네받고 부엌으로 돌아가 다른 잔을 가져와 잠깐의 유의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약간 달라져 난로에서 불이 은은하게 타닥거리며 방 전체에 황금빛 빛을 비추고 있었고 에단은 이미 마크 옆 소파에 앉아 우리에게 각각 넉넉한 양의 레드와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오자 그는 필요 이상으로 시선을 오래 머무르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여기요, 그가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누구보다 이게 필요해 보이시네요. 그의 말에 깜짝 놀란 저는 억지로 웃음을 터뜨리며 그에게서 잔을 받아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생각보다 안정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에단은 익숙한 듯 편안하게 쿠션에 등을 기대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오늘 밤은 간신히 살아남은 기분이 든다고 해두죠. 그의 말이 장난스럽지만 날카롭게 들렸고 저는 음료를 마시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눈치채지 못하는 마크의 모습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사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에단에게서 나온 말이었기 때문에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가 사물을 관찰하는 방식, 항상 한 박자만 지나치게 오래 머무르는 듯한 그의 관심은 제게 노출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대화는 순조롭게 흘러갔지만 표면적으로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에단의 존재감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방을 가득 채웠고 그의 에너지는 무시할 수 없는 자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웃음과 눈빛 하나하나에 제가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불이 점점 낮아지고 와인 잔이 비워지면서 저는 이번 방문이 상황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아직 어떻게 변할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대화는 예기치 않게 날 것으로 변했습니다. 에단은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날카로우면서도 친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요즘 달라졌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무슨 일 있어요? 나는 망설이며 잔에 든 와인을 휘저었다. 호박색 액체가 불빛을 받아 방 전체에 순간적으로 반사를 일으켰다. 그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제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함의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 흔들림 없는 그 눈빛이 무언가 불안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흔들리자 저는 심호흡을 하고 나서야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끔은 제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아내로서가 아니라 여성으로서 내가 누군지 더 이상 모르는 것 같아요. 말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예상보다 쉽게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번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에다는 사려 깊은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그는 끼어들거나 미사여구를 늘어놓지 않고 제가 말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의 침묵은 계속 진행하라는 조용한 초대장이었습니다. 마크도 그걸 알까요? 잠시 후 그는 온화하지만 날카로운 어조로 물었습니다. 아니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차리나요? 저는 한숨을 쉬며 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는데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이 순간의 연약한 솔직함을 깨뜨릴까 봐 두려운 듯이 말했죠. 그게 문제예요. 제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못해요. 정말로요. 마치 같은 공간을 공유하지만 진정으로 연결되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아요.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치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방어막을 벗겨내면서 동시에 무게가 실리는 것처럼 해방감과 허탈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저는 에단을 힐끗 쳐다보면서 제 고백의 취약성에 그가 반발할 것이라고 반쯤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소파 쿠션 위에 놓인 제 손을 덮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길은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렀고 따뜻하고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볼 자격이 있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가슴을 조이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판단이 아닌 공감, 즉 단순한 동정보다 더 깊은 고통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저를 현재에 고정시키려는 듯 소유욕이 아니라 안심시키려는 듯 제 손을 살짝 조였습니다. 잠시 동안 나는 그의 존재가 주는 편안함에 몸을 기대어 갑옷의 틈새로 그의 손의 온기가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 작은 몸짓이 어떻게 그렇게 심오하게 느껴질 수 있는지, 그의 관심의 무게가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볼 수 있게 만드는지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내 말이 들리는 것 같다는 안도감에 젖어 있는 동안에도 죄책감이 스멀스멀 밀려왔습니다. 마크의 동생은 제 결혼 생활과 같은 궤도 안에 존재하는 사람, 제 삶에서 가족의 경계에 의해 엄격하게 정의되어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인정하지도 않았던 선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짐을 지우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마침내 손을 떼고 팔짱을 끼고 가슴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너한테 불공평해. 에다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제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얘기를 나눌 만큼 저를 믿어줘서 감사할 뿐이에요. 그는 잠시 멈칫하며 제 눈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에요.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누구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자격이 있어요. 그의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타협과 체념의 층 아래 묻어두었던 갈망과 공명하며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자기 비하적인 유머로 변명하고 싶었고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안심시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에단의 흔들림 없는 시선 아래 앉아있는 동안 저는 그에게도 제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우리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글거리는 불이 정적을 가득 채웠고 그 온기가 제 몸을 덮친 불확실성의 한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마침내 에단이 정적을 깼을 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신중했습니다. 마크와 이 일에 대해 얘기해봤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용이에요? 그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아니면 더 심하게는 무시할 수도 있죠. 그 사람에겐 공과금만 납부되고 저녁만 차려지면 모든 게 괜찮아요. 에다는 자신의 생각과 씨름하는 듯 이마를 찡그리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둘 다 공평하지 않은 것 같네요. 아니요. 제가 속삭이는 것만 겨우 넘긴 목소리로 동의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화의 무게가 말없이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위험한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우리 둘 다 완전히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무언가의 가장자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전적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 깨달음은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보다 더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마크가 점점 더 술에 취하면서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날카롭고 날카롭게 변했고 말은 어눌하고 투박해졌습니다. 그는 가구에 걸려 넘어지고 불안정한 손으로 커피 테이블 위의 유리잔을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좌절과 체념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벽난로 옆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남자는 내가 결혼했던 사려 깊고 조용하며 오늘처럼 고요한 저녁에 나를 꼭 안아주던 파트너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우리 집에 사는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에단은 주저없이 개입했고 그의 차분한 태도는 마크의 격앙된 행동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말하며 동생을 계단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마크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에단에게 크게 기대어 계단을 올라갔다.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사라지자 집안은 희미하게 윙윙거리는 불소리만 남긴 채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거실의 희미한 불빛 속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아까 에단의 날카로운 눈빛, 제 몸에 손을 얹었을 때 느껴졌던 그의 위로의 무게 등 그날 저녁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그의 존재에는 뭔지 알 수 없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전기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불안하게 하면서도 저를 끌어당겼고 달아 없어진 줄도 몰랐던 실타래를 잡아당겼습니다. 에단이 돌아왔을 때 집은 더 조용하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현관을 지나 제가 앉아있는 소파로 다가갈 때 신중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평소 제 맞은편에 앉던 자리 대신 전보다 더 가까운 제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근접은 우리 사이의 공간을 가득 채웠고 제가 그토록 유지하려고 애썼던 허약한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오도록 내버려두지 말았어야 했어요. 저는 갑자기 말을 멈추기도 전에 쏟아져 나오는 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방의 가장자리가 흐려졌습니다. 이건 옳지 않아요. 에단은 내 목소리에 폭풍이 몰아쳐도 표정은 변하지 않은 채 나를 완전히 바라보았다. 당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했잖아요. 그는 흔들림 없는 어조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 대한 내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당신이 얼마나 외로워 보이는지. 그의 말이 파도처럼 밀려와 제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벽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키스는 처음엔 우리 둘 다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시험하는 것처럼 부드러웠고 잠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키스가 깊어지면서 제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제 몸에 불이 붙었습니다. 제 마음은 통제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이 무모한 순간을 끝내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나를 배신하고 인간적인 교감, 즉 누군가가 나를 진정으로 봐주기를 갈망하는 듯 그에게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내 얼굴에 닿은 그의 손의 온기, 손가락이 내 머리카락에 엉키는 느낌 등 모든 것이 너무 현실적이고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수년간 억눌렸던 갈망과 좌절이 풀렸습니다. 마침내 헤어졌을 때 우리 둘은 숨을 헐떡이며 이마를 맞대고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는 속삭였지만 입술을 떠나는 순간에도 공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언이라기보다는 간청처럼 들렸고 이성의 잔재에 매달리려는 필사적인 시도처럼 들렸습니다. 이미 그렇게 됐어요. 에단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시선이 제게 고정되어 무언가, 즉 허락이나 이해, 심지어 용서를 구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의 강렬한 눈빛에 사로잡혀 시선을 돌릴 수 없이 그를 응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글거리는 불이 벽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그 빛이 이든의 이목구비 위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약해 보이지만 단호하고 불확실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신하는 젊음과 나이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나도 그것을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심장 박동마다 내 안에 혼돈이 울려 퍼졌습니다. 죄책감과 욕망, 논리와 감정이 뒤엉켰죠.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단이 저를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준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그것은 위험하고 무모했으며 한꺼번에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만둬야 해요. 제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진행되기 전에요. 에단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내면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는 속삭이듯 간신히 목소리를 높이며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전 못할 것 같아요. 그의 솔직한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고 그의 말의 진실이 제 내면 깊숙이 울려 퍼졌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아내나 보호자가 아닌 여성으로서 진정으로 원한다고 느꼈습니다. 그 순간은 두렵고 짜릿했고 제가 놓치고 있던 모든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키스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있는 동안 우리가 한 일의 무게가 무거운 담요처럼 우리를 덮쳤습니다. 우리 둘 다 이 일로 모든 것이 바뀌었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우리 둘 다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에단이 떠난 후 저는 혼자 벽난로 옆에 앉아 그 순간을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되새겼습니다. 그의 입술의 온기가 제 입술에 남아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아련하게 떠올리게 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내가 한 짓이 아니었지? 지글거리는 불길이 방 전체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그 그림자의 춤사위가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혼돈을 흉내냈습니다. 제 생각은 죄책감과 전혀 다른 무언가, 즉 수년 동안 느껴본 적 없는 전율이 제 혈관을 타고 흐르는 자각 사이에서 튕겨나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제 일부가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활력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마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쌓아온 삶에 대한 배신감이라는 날카로운 따끔거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 속에서도 분명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요. 에단의 존재는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내 안의 욕망, 연결, 진정한 존재에 대한 불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단순히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 내면 깊숙한 곳까지 다 묻혀 있는지도 몰랐던 제 모습의 조각들을 끄집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이 감정을 마크와 함께 쌓아온 삶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배신감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도움을 청하는 외침일까요? 일상과 의무에 묻혀있던 제 자신의 일부를 되찾으려는 절박한 시도일까요? 저는 불을 응시하며 그 불안한 불빛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내 선택의 무게가 무겁고 가차없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배신에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지 않나요? 하지만 이건 마치 논리와 이성을 무시하고 원초적인 어떤 부분이 저를 지배하는 것처럼 거의 본능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빠졌나요? 아니면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뜻이었나요? 이든의 말이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넌 볼 자격이 있어? 교묘하거나 계산적이어서가 아니라 너무도 고통스럽게 사실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 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마크의 부재는 육체적, 정서적으로 우리 결혼 생활에 채울 수 없는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공허함을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안정과 헌신의 대가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단과 공유했던 날 것 그대로의 강렬함을 마주하고 나니 그런 변명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에단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과 그의 손길이 저를 단순한 아내나 보호자 이상의 존재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결점이 많고 복잡한 열정과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여성으로 보았습니다. 그 인정은 중독성 있고 위험하며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었을까요? 저는 어디로 갔을까요? 한때 불변이라고 믿었던 경계는 이제 키스 한 번으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허약해 보였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두면 결혼 생활, 자아감, 오랫동안 애써 쌓아온 정체성 등 모든 것이 무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단이 제 안에 억누를 줄 몰랐던 무언가를 일깨웠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욕망이든 단순히 연결에 대한 갈망이든 그것은 배경으로 사라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대신 인정을 요구하는 심장 박동처럼 꾸준히 맥박을 띄웠습니다. 불길이 사그라들기 시작하고 불씨가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하자 저는 제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길은 익숙함의 안전, 수년 동안 받아들였던 조용한 체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른 길은 저를 불확실성 속으로 몰아넣었고 에단에 대한 감정뿐만 아니라 마크와의 관계의 균열을 직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두 길 모두 두려웠지만 오직 한 길만이 변화와 구원의 가능성을 약속했습니다. 당분간 저는 내 안에 뒤엉킨 감정을 풀기 전까지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순간이 그 이후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요.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전날 밤의 잔상을 강렬하게 비췄습니다.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빈 와인잔, 이든이 부주의하게 의자 위에 던져놓은 코트의 희미한 자국 등 모든 세부 사항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집 자체가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을 목격하고 있는 것 같았고 고요한 정적은 판단으로 무거웠습니다. 에단은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조심스럽지만 예의 바른 표정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단순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차가운 햇살 아래서 그의 모습이 압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그의 신중하지만 망설이는 발걸음을 지켜보면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뛰어들기 전에 물을 시험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는 최대한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어색하게 허공에 떠 있었고 우리 둘 다 이제 우리 사이에 생긴 틈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못한 말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는 듯 조용히 부엌을 돌아다녔습니다. 에다는 커피포트에 손을 뻗어 커피를 따랐지만 나는 그가 커피를 따르는 동안 손가락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를 직접 쳐다보지 않기 위해 정리정돈에 바빴고 정돈할 필요가 없는 물건은 곧게 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그의 존재가 자석처럼 저를 끌어당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든의 표정을 읽을 수 없는 그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후회, 그리움, 결단력,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입술이 갈라지며 저에게만 의미심장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그가 중얼거리며 잠시 제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가 다시 떨어뜨렸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대화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모든 일과 우리가 느낀 모든 것을 직면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그 기억을 부정과 일상의 층 아래 깊숙이 묻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를 둘러싸고 조용히 춤을 추는 동안 긴장감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마침내 에단이 정적을 깼어요. 아침 식사 좀 도와드릴까요? 그는 평온하지만 긴장된 어조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할게요. 제가 너무 급하게 대답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즉시 후회했고 그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쳐 지나간 후 굳은 미소로 그것을 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는 한 발짝 물러서며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알려주세요. 잠시 동안 우리 둘 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시끄럽게 똑딱거리며 몇 초가 영원으로 늘어졌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침묵을 견딜 수 없다는 듯이 에다는 커피잔을 들고 거실로 물러났고 저는 주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기대어 저도 모르게 떨리는 숨을 내뱉었습니다. 현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젯밤은 무모하고 충동적이었고 논리와 이성을 무시한 순간의 열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침이 밝아오자 그 결과는 피할 수 없는 큰 일로 다가왔습니다. 마크가 깨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호작용의 미묘한 변화, 미묘한 눈빛, 무언의 긴장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동안 저는 에단이 방금 들어온 출입구를 바라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를 따라가서 대답이나 해명을 요구하거나 무언가를 요구하고 싶었습니다. 내 안의 혼돈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요. 하지만 또 다른 부분,
즉 이성적이고 두려운 부분은 말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죠. 하지만 앞으로의 대화가 두려웠지만 에단에게 느껴지는 끌림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되었지만 그것은 또한 현실이었습니다. 무시하기엔 너무 현실적이었죠. 마크가 흐트러지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부엌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연습한 것처럼 편안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제 움직임이 뻣뻣한 것도, 제가 커피를 건네줄 때 제 손이 살짝 떨리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면 아래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어요. 그리고 에단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마크가 출근한 후 에단이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표정이 더 부드러워지고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젯밤에 대해서 그는 속삭이듯 간신히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을 움켜쥐고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비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크가 심부름을 하는 동안 에단과 저는 거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집은 부엌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냉장고 소리와 가끔 창밖에서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했습니다. 세상이 이 순간 우리 사이에 이 공간으로 좁혀진 것 같았고 말하지 못한 말과 얽힌 감정이 무거웠습니다. 미안해요. 에단이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사이에 드리워진 깨지기 쉬운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일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의 사과는 예상치 못한 것이 아니라 제 생각과 너무도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죄책감과 연약함이 뒤섞인 그의 표정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우리가 한 일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시키지 않았다는 일종의 안심, 즉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예상보다 더 안정된 목소리로 재빨리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뒀어요. 하지만 나는 내 안의 폭풍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말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망설이며 적절한 말을 찾았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를 깨웠어요. 내가 잃어버린 것을 깨닫지 못했던 무언가를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소리내어 말하니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제가 느끼는 공허함을 단순히 삶의 일부, 결혼, 일상 또는 나이로 인한 부산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은 그 환상을 깨뜨리고 의무와 의무감 아래에 묻어두었던 욕망과 욕구를 마주하게 했습니다. 에단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좌절감을 드러냈습니다. 난 당신을 걱정해요. 그가 마침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것보다 더 많이요. 하지만 마크나 당신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의 솔직한 말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공명하면서 제 안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드러난 진실은 우리 둘 중 누구도 예상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서로를 깊이 아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관계가 우리가 쌓아온 삶과 우리가 받아들인 역할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나는 무릎에 꽉 쥔 손으로 시선을 내리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이어진 정적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우리를 짓누르는 비밀의 무게로 가득했습니다. 매 순간이 끝없이 이어졌고 숨소리 하나하나가 고요함 속에서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우리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필사적으로 유지하려고 애쓰는 이미 허물어진 경계가 더 흐려질 뿐이었으니까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에단의 무릎이 제 무릎에 닿았고 그 우연한 접촉이 전율을 불러일으키며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마침내 에단이 다시 속삭이듯 간신히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이 일에 대한 로드맵도 없었고
우리가 직면한 감정과 결과에 얽히고 설킨 그물망을 헤쳐나갈 가이드북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지나간 일은 근본적인 것을 바꾸어 놓았고 제가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관계의 근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계속 이럴 수는 없어요. 입술을 떠나는 순간에도 공허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지키고 싶다면 안 돼요. 에다는 표현하기 힘든 감정을 참는 듯 턱을 꿰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떠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의 고백이 제 마음을 울리며 제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방어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떠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복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와 가까이 있는 것이 마치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나의 한 조각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이의 긴장은 더 조용하고 슬픈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는 단순함, 순수함, 의심이나 망설임 없이 공유했던 편안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에다는 느리고 신중하게 움직이며 일어섰습니다. 가야겠어요.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크가 돌아오기 전에요. 나는 목구멍에 걸린 덩어리를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그는 내가 더 할 말을 기다리는 듯 잠시 머뭇거렸다. 하지만 모든 문장이 살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은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돌아서서 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잠시 멈칫하다가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사라지자 저는 모든 것의 무게에 짓눌려 소파 깊숙이 몸을 가라앉았습니다. 집이 전보다 더 공허하게 느껴졌고 침묵이 더 크고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거리를 두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제 스스로를 아무리 설득하려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하나 있었으니 에단을 떠나보내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마크와 저는 벽난로 옆에 앉아 있는데 그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것의 무게가 폭풍우처럼 저를 짓누르며 끊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글거리는 불길이 방 전체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온기가 제 가슴에 내려앉은 한기를 조금도 덜어주지 못했습니다. 에단의 존재는 산만함이 아니라 촉매제로서 비록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서 풀리지 않더라도 진정으로 본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상기시켜주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마크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크와 저, 그리고 여전히 우리 결혼 생활을 이어주고 있는 연약한 실타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그 말은 우리 사이에 무겁고 잊을 수 없는 채로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마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마를 찡그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번만큼은 휴대폰에 파묻혀 있거나 먼 생각에 정신이 팔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히 제 곁에 있었고 그 눈빛에 담긴 진심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고 제가 해야 할 말의 방대함이 저를 압도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모든 일을 겪은 후에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싸우지 않고 그냥 흘려보냈는지 깨달은 후에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제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과 나 자신으로부터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서로를 보는 것을 그만두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말 서로를 보지 못해서요. 이어진 정적은 벽난로에서 희미하게 터지는 통나무 소리로만 깨질 뿐 귀가 먹먹했습니다. 마크의 표정은 혼란스러움에서 이해로 그리고 마침내 죄책감 같은 것으로 바뀌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제 말을 무시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팔꿈치를 무릎에 얹은 채 제가 한 말을 흡수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느낄 줄은 몰랐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후회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인정했습니다. 미안해요. 그의 사과는 예상치 못한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가식이나 방어적인 태도 없이 솔직하고 다정하게 이런 말을 해본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깨달으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랑해, 마크. 제가 감정이 격해져 목소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더 필요해. 우리 둘 다 그래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안정감을 주었고 우리가 한때 그렇게 쉽게 공유했던 관계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럼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함께요. 그의 단순한 대답에 제 눈에는 신선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제가 사랑에 빠졌던 그 남자,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며 제 손을 잡고 자유롭게 웃으며 저를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바라보던 그 남자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삶은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고 그 순간들은 일상과 소홀함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그와 함께 앉아서 저는 그 순간들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더 단단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충분하지 않아요. 정말 노력해야 해요. 알아요. 마크가 제 손을 부드럽게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러고 싶어.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의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림을 주었고 감히 대면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랫동안 품고 있던 분노와 원망에 집착하고 싶었지만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취약성을 마주하는 것보다 쉬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를 맹렬히 사랑하는 또 다른 마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갈망했습니다. 그럼 더 잘하겠다고 약속해야겠군요. 저는 그의 시선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은 척하지 말자고요. 마크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조용히 윙윙거리는 불소리 속에서 서로를 붙잡고 앉아있는 동안 저는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깨질 수 있는 연약하고 임시적인 희망이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길고 어두운 밤이 지난 새벽의 첫빛처럼 부드럽게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옆 침대에 누워 그의 꾸준한 호흡 리듬을 들으면서 저는 이 순간까지 나를 이끈 모든 것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든의 키스와 그의 고백은 제가 무시하고 지나쳤을지도 모를 진실과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제 안에 무언가를 일깨웠고 제가 억누를 수 없었던 연결과 진정성에 대한 열망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결점이 많고 복잡한 마크에 대한 사랑이 저를 다시 이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망가진 것을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시도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삶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마크와 저는 다시 연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서로에게 진정으로 존재할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쉽지는 않았고 좌절과 의심의 순간도 있었지만 우리는 치유에 전념했습니다. 우리는 방해받지 않고 함께 식사하고 저녁에 산책하며 책임감을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끔은 좋아하는 식당에서 데이트를 하는 등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비록 상처는 희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있었지만 각각의 행동은 무너진 관계를 재건하기 위한 한 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에다는 눈내리는 주말이 끝나자마자 연락을 계속하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우리의 작별은 말하지 못한 감정으로 가득 찬 씁쓸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꼭 안아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잘 지내요. 알았죠? 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내 안의 폭풍을 거스르지 않을 말을 찾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도감과 함께 감사와 상실감이 뒤섞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밤이 저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밤은 제가 소홀히 여겼던 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했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제 스스로에게 보여지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예단과 나눈 교감은 지우거나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열정뿐 아니라 진정성에 대한 갈망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제 욕구를 여러 겹의 의무와 일상 속에 묻어두고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을 키우기 위해 그런 욕구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키스의 기억을 항상 간직하겠지만 그 키스가 저를 일깨워준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아직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사랑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결혼을 위해 싸울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죄책감의 날카로운 모서리는 부드러워지고 조용한 다짐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으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어려운 교훈을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